여보 나왔어. 내가 지우 지킬게. 아들의 기일을 맞아 재벌 회장 부부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눈 덮인 묘비 앞 한 여자가 아이를 안은 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목에서 낡은 군장 목걸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 도윤의 것이었습니다. 무정자증이었던 아들. 그런데 아이의 눈매는 이상할 정도로 도윤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아들의 유품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의 행운이 깃들 수 있도록 반가운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부는 어느 날, 김대석 회장은 아내 정수연 여사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들 도윤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도윤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었죠. 회장의 손에 들린 흰 국화 다발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더 숨이 막혀요. 정수연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참아온 감정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무덤 앞에 이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무릎을 꿇은 채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묘비 앞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죠. 여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아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그런데 그 순간 회장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여인의 목에서 낡은 군장 목걸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걸이. 정수연 여사가 입을 막았습니다. 도윤이 군 복무 시절 단 하루도 떼지 않던 바로 그 군장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도윤 씨가.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다가섰다가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 윤곽, 눈매,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습관까지 너무도 아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아이를 안고 서서 아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회장의 입에서 낮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수연 여사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도윤의 그림자가 분명히 겹쳐 보였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수연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솔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더 꼭 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의 아이입니다. 한참 만에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갑시다. 거기서 차분히 얘기합시다. 정수연 여사는 놀란 듯 회장을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김대석 회장은 죽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만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대석 회장님의 저택 응접실이었죠. 천장에 걸린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평소보다 더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포근한 빛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답니다. 솔비 씨는 소파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친 채 안절부절 못했고 어린 지우는 겁이 났는지 엄마 무릎에 얼굴을 푹 묻고 있었죠. 회장님 부부는 맞은편에서 숨조차 크게 못 쉬고 그 광경을 바라만 봤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정수연 여사님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어요. 손에 든 찻잔이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솔비 씨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정말 가슴속에 묻어둔 그 무거운 진실을 꺼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5년 전 도윤 씨를 만났었어요. 솔비 씨의 첫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여사님은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그게 무슨, 도윤이가 결혼을 했었다니요? 회장님의 목소리도 갈라졌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부모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였죠. 대훈 이사님이 비서님께 몰래 지시를 내렸던 거였어요. 도윤 씨가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만약을 대비해 정자를 냉동 보관해 두라고요. 응접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뭐라고요? 회장님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분노와 혼란이 범벅된 목소리였죠. 대훈이가 대체 왜 그런 짓을? 솔비 씨는 목이 메어 다음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때 지우가 엄마 품에서 엄마 괜찮아요? 라며 작은 손으로 엄마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대훈 이사님은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조작해서 나중에 이용하려고 정자를 보관했던 거예요. 그리고 솔비 씨가 말을 멈췄어요. 그 뒤에 나올 진실이 너무나 끔찍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사님이 다급하게 물었죠. 도윤 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보관된 정자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저를 설득했죠. 회장님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그럼 정말 지우가 우리 도윤이의 아들이라는 말인가요? 솔비 씨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사님은 멍하니 지우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럼 정말 우리 아들, 도윤이의 피를 이은 여사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대훈 이사님은 무서운 조건을 걸었어요. 두 분께는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말 것, 그리고 솔비 씨가 주먹을 꽉 쥐었죠. 제 이름을 바꾸고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내 동생이라는 놈이 그런 짓을?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이지영이 제 본명이에요. 하지만 강요에 의해 윤솔비로 개명하고 모든 기록을 지워야만 했어요. 왜요? 대체 왜 그런 짓까지 한 거예요? 여사님이 울부짖었어요. 솔비 씨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이 쏟아졌죠. 협박을 당했어요. 만약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지우를 억지로 뺏어가겠다고. 제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적으로 몰아넣겠다고요. 쾅! 회장님이 탁자를 내려쳤어요. 요란한 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메웠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감히. 지우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하자 솔비 씨가 아이를 더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지우를 지켜야 했고 도윤 씨가 남긴 소중한 혈육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솔비 씨는 목에 걸린 그 낡은 군장 목걸이를 소중하게 어루만졌어요. 3년 동안 이 목걸이 하나만 의지한 채 숨죽여 살았어요. 정수연 여사님이 결국 솔비 씨에게 다가가 차가워진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응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대훈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순간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이 소파에 앉은 솔비와 지우를 훑어봅니다. 대훈아, 넌. 회장이 일어서려 하자 대훈이 손을 내저으며 다가왔어요.
박 비서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낯선 여자와 아이가 집에 와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엔 비난과 의심이 가득했죠. 솔비가 지우를 꼭 안으며 몸을 떨었어요.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대운이 코웃음을 쳤죠. 오, 윤솔비 씨. 아니, 이지영 씨라고 해야 하나요? 그의 말투가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대훈, 지금 무슨 짓이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솔비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형님, 이 여자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도윤이의 아내라니, 아들이라니. 황당한 거짓말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솔비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어요. 지우가 엄마 품에서 엄마 무서워요라며 울먹였죠. 대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냉동 정자?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대훈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탁! 소리를 내며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병원 측에 확인해 봤습니다. 도윤이의 냉동 정자 보관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솔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분명 있었는데. 대훈이 비아냥거렸죠. 없습니다. 애초에 없었어요. 이 여자가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로 우리 가족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솔비가 절규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지우가 엄마를 보며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채웠어요. 대훈이 팔짱을 끼고 냉소를 띄었어요. 형님,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도윤이의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대훈은 웃기만 했어요. 형님이야말로 뭘 아십니까? 도윤이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모르셨잖아요. 이 여자 말만 듣고 믿으시려고요? 정수연 여사가 솔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대훈아, 그만해. 이 아이를 좀 봐. 도윤이를 너무 닮았잖니. 대훈이 지우를 힐끗 쳐다보고는 코웃음을 쳤죠. 닮았다고요?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우연이 아니야. 회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대훈이 한 걸음 물러서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DNA 검사라도 해보시죠. 하지만 전 확신합니다. 이 아이는 도윤이의 자식이 아니에요. 솔비가 벌떡 일어났어요. 검사하세요. 당장 하세요. 지우가 도윤 씨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대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기꾼한테 아이를 맡길 순 없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장이 대훈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대훈이 휙 피했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전 가족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의 눈빛엔 탐욕과 계산이 번뜩였어요. 이 여자가 목적이 뭔지 뻔하지 않습니까? 재산이죠, 재산. 이 나쁜 자식? 정수연 여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미소를 띄었죠. 여사님, 욕하시기 전에 현실을 보세요. 도윤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솔비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여사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지우가 엄마 곁에 무릎을 꿇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지우는 진짜예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대훈이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며칠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는 제 감시하에 두겠어요.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회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대훈아, 내가 감히.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대훈의 차가운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남겨진 응접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솔비가 지우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회장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저 녀석이 뭔가 숨기고 있어. 회장이 이를 악물었어요. 정수연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해요, 여보. 새벽 5시 김대석 회장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회장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박 비서? 지금 당장 나와요. 급한 일이 있어. 30분 후 박 비서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십니까? 앉아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도윤이의 담당 비서였던 최 비서, 지금 어디 있지? 박 비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 비서요? 그분은 도윤 도련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두셨는데요. 연락처 찾아줘. 지금 당장.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박 비서가 황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1시간 뒤 최 비서가 회장의 서재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최 비서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죠. 앉으세요, 최 비서. 정수연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도윤이 일로 물어볼 게 있어요. 회장이 직설적으로 말했죠. 냉동 정자 보관.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최 비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솔직히 말해요. 정수연 여사가 다그쳤습니다. 최 비서가 손을 떨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말을 더듬었죠. 회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하지만 뭐요? 어서 말해.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기록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대훈 이사님께서 직접.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뭘 지웠다고? 대훈이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최 비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최 비서가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대훈아,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회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대훈이 태연하게 말했죠. 박 비서한테 들었습니다. 최 비서를 부르셨다고요. 혹시 저와 관련된 일인가 싶어서 왔어요. 정수연 여사가 일어섰어요. 관련 있지. 내가 도윤이 정자를 보관하라고 지시했잖아. 대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최 비서, 당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훈의 위협적인 눈빛이 그를 짓눌렀죠. 증거가 없어. 회장이 중얼거렸죠. 정수연 여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정수연 여사가 도윤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장 뒤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수첩은 최 비서의 개인 업무 수첩이었습니다. 도윤이 돌아가시기 전 잃어버렸던 거죠. 법적으로 싸우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바로 그때 솔비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솔비 씨. 정수연 여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솔비가 낡은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이것, 도윤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준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봉투 안에는 은행 대여금고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솔비에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열어봐. 도윤 회장 부부의 눈이 커졌어요. 대여금고.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가 뭘 남겨둔 걸까? 정수연 여사가 벌떡 일어났죠.
당장 은행으로 가요. 세 사람은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대여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엔 USB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엄마 아빠에게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편지엔 도윤이 자신의 무정자증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대운이 은밀하게 정자 보관을 제안했던 일까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몰래 녹음과 문서를 USB에 저장해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정수연 여사가 울먹였어요. 회장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재생되는 음성 파일엔 대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도윤아, 형님한텐 비밀로 해야 해.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파일을 끝까지 듣고 난 세 사람은 숨죽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은 거예요.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죠. 이제 모든 걸 밝힐 시간이야. 회장 부부가 USB를 들고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박 팀장의 차였어요. 그는 운전석에서 내려 회장 부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죠. 회장님, 여사님, 죄송합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이 박 팀장을 일으켰어요. 무슨 일이요? 왜 이러시오? 박 팀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대운 이사님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정수연 여사가 박 팀장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솔비도 지우를 안고 조심스럽게 따라왔어요. 모두 자리에 앉아 박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죠. 이것들을 제가 몰래 보관해 왔습니다. 박 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파일 안엔 은행 거래 내역, 병원 문서 사본,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 담긴 CD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요? 정수연 여사가 옆에서 함께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대운 이사님이 3년 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죠. 도윤 도련님의 무정자증을 알게 되시고 그때부터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솔비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박 팀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 도련님이 돌아가시면 회장님의 유일한 후계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운 이사님이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거였구나. 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만약 도윤 도련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계획이 무산되죠. 그래서 정자를 냉동 보관하라고 지시한 거군요. 정수연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박 팀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네. 대운 이사님은 최 비서를 시켜 도윤 도련님 몰래 정자를 보관했습니다.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쾅! 그럼 도윤이가 돌아가신 후에 박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비 씨를 찾아가셨어요. 도윤 도련님의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조건을 거셨죠. 솔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팀장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솔비 씨. 제가 그 일에 가담했습니다. 뭐라고?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팀장이 무릎을 꿇었죠. 대운 이사님이 제게 지시하셨어요. 솔비 씨와 아기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라고. 개명 서류를 만들고 병원 기록을 삭제하고. 정수연 여사가 손을 떨며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박 팀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운 이사님이 제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제 아들이 사업 부정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비겁한 자식? 회장이 소리쳤죠. 박 팀장이 오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솔비가 박 팀장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대운 이사님이 저를 협박한 것도.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우를 데려가겠다고 법적으로 양육권을 박탈하겠다고 했던 것도 모두 대운 이사님의 지시였어요. 회장이 CD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박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운 이사님과 제가 나눴던 대화입니다. 몰래 녹음했어요. 언젠가 이 일이 드러날 것 같아서 회장이 CD를 재생기에 넣었습니다. 대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박 팀장, 그 여자와 아이는 철저히 숨겨야 해. 형님이 절대 알아선 안 돼. 알겠나? 하지만 이사님, 도련님의 자식인데. 박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대운이 비웃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식?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회사와 재산이야. 형님에겐 후계자가 없어야 해. 정수연 여사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오, 세상에. 저런 악마 같은. 솔비가 지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가 엄마 품에서 엄마 왜 울어요? 라며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줬어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병원 기록도 모두 삭제했나? 네. 행정실장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해외로 보냈습니다. 잘했어. 증거는 남기면 안 돼. 회장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녀석이, 내 동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온몸을 떨었죠. 박 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도윤 도련님의 화재 사고에 대한 겁니다. 화재 사고? 정수연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대운 이사님이, 설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죠. 화재 감식 보고서입니다. 원래 보고서와 대운 이사님이 조작한 보고서가 둘 다 있어요.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래 보고서엔 인위적 발화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조작된 보고서엔 전기 누전에 의한 자연 발화로 바뀌어 있었죠. 아니야. 이럴 수가. 정수연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윤이를, 우리 도윤이를. 그녀가 그 자리에 쓰러질 듯 비틀거렸어요. 솔비가 황급히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도 아내를 안았어요. 여보. 박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운 이사님이 화재 조사관에게도 돈을 주셨어요. 보고서를 바꾸라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그 조사관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를 찾아왔어요.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동생이, 내 아들을. 그의 목소리가 오열로 끊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박 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겁이 나서. 그도 함께 울었어요. 솔비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도윤 씨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살해당한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끔찍한 침묵이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수연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우리 도윤이를, 동생이 우리 아들을. 박 팀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훈 이사님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에요. 수십억 원대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죠. 회장이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대훈이 녀석? 형을 배신하고 조카를 죽이고 회사 돈까지 빼돌렸구나. 박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증언도 하고 필요한 모든 걸. 회장이 박 팀장의 어깨를 잡았어요. 고맙소. 용기 내줘서. 바로 그때 서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훈이 서 있었어요. 형님,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의 얼굴엔 냉소가 가득했죠.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훈아, 내가. 대훈이 박 팀장을 보며 비웃었어요. 박 팀장, 배신하는 거요?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 이 악마 같은 자식?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대훈이 웃었어요. 악마? 전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형님.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우는 도윤의 친아들이 확실했죠. 회장 부부는 솔비와 지우를 정식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봐. 정수연 여사가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할머니가 선물 줄게. 지우가 환하게 웃었죠. 할머니, 고마워요. 작은 손으로 여사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도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윤이를 정말 닮았어. 솔비가 회장 부부에게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정수연 여사가 솔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가 남겨준 소중한 선물이죠. 네 사람이 포옹했어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원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박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죠. 회장님, 대훈 이사님이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붙잡혔는데. 잘 됐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 비서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런데 호송 중에 탈출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뭐라고? 정수연 여사가 지우를 더 꼭 안았습니다. 박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제보가. 갑자기 정원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깔렸어요. 솔비가 비명을 질렀죠. 지우, 지우 어디 있어? 혼란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점점 멀어져 갔죠.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내 손자.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지우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안 돼. 솔비가 절규했습니다. 정수연 여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우, 우리 지우. 회장이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10분 후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대훈의 목소리가 비틀려 있었어요. 회장이 이를 악물었죠. 대훈아, 지우를 어디 데려갔어? 대훈이 웃었습니다. 귀여운 손자를 잠깐 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뒤에서 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엄마, 엄마. 솔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대훈이 전화를 가렸어요. 조용히 해, 꼬마야. 지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회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대훈아, 제발. 아이한텐 죄가 없잖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훈이 냉소를 띄었죠. 죄? 저한텐 죄가 있나요, 형님? 정수연 여사가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대훈아, 제발. 지우를 돌려줘.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대훈이 웃었습니다. 다 준다고요? 좋아요. 그럼 회사를 넘기세요. 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김대석 그룹의 모든 지분을 저한테 양도하세요. 회장이 전화기를 다시 받았죠. 미쳤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대훈이 비웃었어요. 미쳤다고요? 형님이 더 미쳤죠. 동생을 경찰에 넘기려 하다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먼저 내 아들을 죽였잖아. 회장이 절규했어요. 대훈이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래요. 죽였어요. 후회 안 해요. 솔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지우만은,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오열로 끊겼어요. 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회사 양도 서류를 준비하세요. 대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안 그러면 이 아이도 도윤이처럼. 전화가 끊겼습니다. 안 돼. 솔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 부부가 그녀를 안았어요. 진정해요, 솔비 씨. 우리가 꼭 구해낼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도 떨렸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전화 추적을 시도했지만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제길, 피가 묻어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정수연 여사가 남편의 손을 잡았죠. 여보, 침착해야 해요. 지우를 위해서. 솔비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녹음을 하지 말았어야. 정수연 여사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니에요, 솔비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여사가 솔비를 껴안았죠. 우리가 지우를 꼭 구해낼 거예요. 회장이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회사를 넘겨야 하나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범인의 요구에 응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손자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죠. 저희를 믿으세요. 반드시 아이를 구출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솔비는 잠도 자지 못하고 지우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꼭 구해줄게. 꼭. 정수연 여사가 옆에 앉아 함께 울었죠. 회장은 서재에서 대훈의 옛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회장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대훈이었어요. 형님, 결정하셨어요? 회장이 이를 악물었죠. 만나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안 돼요. 대훈이 거절했습니다. 서류만 보내세요. 그럼 아이를 돌려줄게요. 회장이 소리쳤어요. 내 말을 어떻게 믿어? 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형님.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그의 목소리가 승리감으로 가득했어요. 바로 그때 경찰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CCTV 분석 결과 대훈 씨가 폐창고 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회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디요? 형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외곽의 폐창고 지역입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죠. 당장 가요. 솔비도 따라 나섰습니다. 저도 갈래요. 정수연 여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우리 지우를 데려올 거예요.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회장 부부와 솔비도 뒤를 따랐어요.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모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기다려. 솔비가 창문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꼭 구해줄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폐창고 앞에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창고를 바라봤어요. 낡고 으스스한 건물이었죠. 저 안에 지우가 있을까요? 형사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솔비가 뛰쳐나갔어요. 안 돼요. 제가 들어갈래요. 솔비 씨. 정수연 여사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솔비는 이미 창고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황급히 뒤를 쫓았죠. 위험합니다. 멈추세요. 솔비가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삐걱 녹슨 문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죠.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우야. 솔비가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서 메아리 쳤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솔비가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구석에 지우가 묶여 있었어요. 작은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입엔 재갈이 물려 있었죠. 지우야. 솔비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급히 재갈을 풀어줬어요. 지우가 엄마 하며 울음을 터뜨렸죠. 무서웠어요. 엄마, 괜찮아, 지우야. 엄마가 왔어. 솔비가 아이의 손을 묶은 밧줄을 풀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대훈이었습니다. 그는 창고 저편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손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솔비가 지우를 뒤로 감쌌습니다. 비켜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어요. 대훈이 비웃었어요. 물러날 곳이 없는 건 저예요, 솔비 씨. 경찰이 밖에 있어요. 솔비가 소리쳤습니다. 대훈이 어깨를 으쓱했죠. 알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총을 겨누며 들어왔어요. 무기 내려놓으세요. 대훈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졌죠. 쨍그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늦었네요. 대훈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형사들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대훈, 살인 교사 및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솔비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와줬어요. 엄마.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죠. 회장 부부가 창고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우, 손자. 정수연 여사가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대훈이 끌려가면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저는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넌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야. 차가운 목소리였죠. 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대훈을 차에 태웠죠.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차가 떠났습니다. 솔비가 지우를 안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지우야 봐. 햇살이야. 지우가 눈을 가늘게 떴죠. 엄마, 따뜻해요. 그래, 따뜻하지? 솔비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정수연 여사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회장도 가족을 안았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우가 졸고 있었습니다. 솔비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정수연 여사가 솔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엄마예요.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잖아요.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지우는 다행히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며칠 푹 쉬면 괜찮을 거예요.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솔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도윤아, 내 아들을 지켰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정수연 여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렸죠. 솔비가 목에 건 군장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도윤이 남긴 유일한 것이었어요. 도윤 씨, 지우를 지켰어요. 우리 잘 살게요. 며칠 후 대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회장 부부는 법정에 출석했어요. 대운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대운에게 살인 교사죄로 징역 20년, 납치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대운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형님, 대운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를 보지 않았어요. 정수연 여사도 고개를 돌렸죠. 대운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정말. 하지만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일주일 후 솔비는 도윤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속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솔비에게 내가 떠난 후에 읽어줘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솔비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도윤의 친필 편지였죠. 솔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솔비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어요. 미안해. 너에게 제대로 된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아이에게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도윤 씨, 솔비가 흐느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해줘. 우리 부모님을 미워하지 마. 그분들도 나처럼 피해자일 뿐이야. 솔비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도윤의 다음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삼촌, 대운 삼촌도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외로웠을 거야. 항상 형의 그림자였으니까. 어떻게, 솔비가 중얼거렸죠. 어떻게 당신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지만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야. 우리 아이가 미움 속에서 자라지 않길 바라. 솔비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너무 착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줘. 그분들에게 손자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사랑해, 솔비야. 그리고 우리 아이.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솔비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윤 씨, 보고 싶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정수연 여사가 들어왔죠. 솔비 씨? 여사가 우는 솔비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솔비가 편지를 건넸어요. 여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이게 도윤이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착했는데. 회장도 방으로 들어왔죠. 여보, 무슨. 회장이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사가 편지를 남편에게 건네며요. 회장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그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죠. 특히 대운에 대한 부분에서 목이 맸습니다. 삼촌을 미워하지 말라니.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내 삼촌이 널 죽였는데. 어떻게? 정수연 여사가 남편을 안았죠. 도윤이는 정말 천사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울었습니다. 지우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왜 울어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솔비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엄마는 아빠 생각이 나서. 지우가 엄마 품에 안겼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응. 솔비가 고개를 끄덕였죠. 지우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요,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회장이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얘기 좀 해줄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내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착했지.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지우가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럼 나도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그 말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그래, 내가 그렇게 되길 바라. 정수연 여사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도윤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솔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할게요. 솔비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를 위해서, 지우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요. 회장 부부가 그녀의 손을 잡았죠. 우리 도윤이의 뜻대로 살아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으로, 복수 대신 용서로. 정수연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윤이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겠어. 솔비와 정수연 여사가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자선재단이요? 솔비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야. 도윤이가 그런 걸 좋아했거든. 정수연 여사가 남편을 껴안았어요. 여보, 좋은 생각이에요. 회장이 미소 지었죠. 도윤이의 선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이어가고 싶어? 솔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도윤 씨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회장이 솔비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우리 며느리, 고마워요. 그날 저녁 네 가족은 도윤의 추모관을 찾았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지우가 작은 손을 모아 말했죠. 아빠, 지우 왔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엄마랑 함께 왔어요. 지우의 맑은 목소리가 추모관에 울렸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요. 회장이 도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내 마지막 부탁 꼭 지킬게. 정수연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착한 우리 아들, 편히 쉬렴. 솔비가 목에 건 군장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도윤 씨, 당신의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눈물이 목걸이 위로 떨어졌어요. 추모관을 나서는 가족의 뒷모습이 저녁 햇살에 비쳤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어요. 도윤이 남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죠.
도윤자선재단 출범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저희 아들 도윤이의 이름으로 재단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정수연 여사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는 항상 어려운 이웃을 걱정했어요. 그 마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솔비가 지우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지영이라는 본명을 되찾았어요. 저는 도윤 씨의 아내 이지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도윤 씨는 제게 사랑과 희망을 주셨어요. 지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우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지우가 열심히 할게요.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죠. 출범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조용히 도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지고 있었죠. 도윤아, 회장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왔어. 엄마도 지영이도 지우도 함께. 정수연 여사가 남편 옆에 앉아 꽃을 놓았어요. 지영이 목에 건 군장 목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의 탄생화인 수선화가 새겨진 새 펜던트를 함께 달았어요. 도윤 씨,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지우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우릴 볼 수 있어요? 정수연 여사가 손자를 안았어요. 그럼 지우야. 아빠는 항상 우릴 지켜보고 계셔. 그럼 아빠한테 말해야지. 지우가 묘비를 향해 말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엄마랑 매일 웃으며 살아요. 회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를 띄었어요. 지영이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도윤과의 결혼식 사진, 임신했을 때 사진, 지우가 태어났을 때 사진. 도윤 씨, 우리 추억이에요. 매일 보고 있어요. 지우가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영이 최근 찍은 지우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지우가 도윤 씨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정수연 여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회장이 일어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아, 내 삼촌은 지금 교도소에 있어. 하지만 아빠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원한 대로 매달 교도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는 아직 못하겠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노력 중이야. 내 마음을 기억하면서. 정수연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훈이도 언젠가는 뉘우치겠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거야. 지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 씨, 당신의 마음 정말 위대해요. 지영이 묘비에 손을 얹었죠.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게요. 재단을 통해서, 지우를 통해서. 지우가 묘비 앞에 작은 수선화를 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꽃이래요.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수선화가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우리 이제 가볼까? 회장이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묘소를 떠나며 한 번씩 뒤를 돌아봤죠. 도윤의 묘비가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지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무지개. 정말로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7빛깔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도윤 씨가 보내는 신호 같아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연 여사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요. 도윤이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회장도 무지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약속할게. 지우를, 지영이를 평생 지킬 거야. 내가 못한 목까지. 저택에 도착했을 때 박 비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재단 후원 신청이 벌써 10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정수연 여사가 놀라 물었죠. 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도련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나 봅니다. 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 씨,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회장이 며느리를 안았어요. 우리 함께 도윤이의 꿈을 이뤄가자고. 그날 밤 지영은 지우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지우 잘도 잔다 아빠가 지켜보신다. 지우가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엄마를 닮은 얼굴로 지영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윤 씨, 보고 있어요? 그녀가 군장 목걸이를 쓰다듬었죠. 우리 행복해요. 정말로.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매일 웃으며 살고 있어요. 지우도 부모님도 저도 당신을 잊은 적은 없어요. 단 하루도. 지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퍼하지는 않아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니까. 대신 열심히 살게요. 당신의 목까지.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지우가 밝게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죠.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릴 거예요. 그래, 무슨 그림?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가족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하늘에 계신 아빠도요. 정수연 여사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착하구나. 지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윤의 선한 마음이 지우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 지우야. 아빠는 항상 우리와 함께야. 회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시지. 식사 후 지영은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수연 여사가 다가와 옆에 섰어요. 지영아, 행복해?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지우가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고. 지영이 미소 지었어요. 무엇보다 도윤 씨의 사랑이 제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정수연 여사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어. 두 사람이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희망의 눈물이었죠.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을 펼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손을 잡고 웃고 있고 그 위 하늘에는 웃는 얼굴의 천사가 있었죠. 아빠예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우릴 지켜봐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도윤이가 우릴 지켜보고 있지. 우리 영원히 함께야. 정수연 여사가 가족을 안았습니다.
지영도 지우와 함께 포옹에 참여했어요. 네 사람이, 아니, 하늘의 도윤까지 5사람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지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도윤 씨에게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지우가 당신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예쁘게 그렸답니다.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지영이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할 거예요. 지영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사랑과 함께, 지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군장 목걸이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도윤의 사랑이 영원히 그녀와 함께 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빛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